브이노믹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미 중유의 위기 속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상상했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팬데믹은 항상 미래를 앞당겼던 전력이 있다. 변화는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대변혁은 그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와 소비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본서의 첫 키워드인 Vnomics는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Vnomics는 다음 4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경기의 반등, 즉 V적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코로나로 가속화된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 번째,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네 번째, Vnomics를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위치하지만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자 한다. 1. 향후 경기 회복의 양상은 전반적으로 K자형 양극화를 보이겠지만 업종별로는 V, U, W, S, 역-V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2. 언택트 트렌드는 대면, 비대면, 혼합의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인데 조직 관리에서는 성과 위주의 KPI, 교육에서는 블렌디드, 플립 러닝, 유통에서는 고객 경험, 극대화 핵심의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3. 소비자들의 가치는 안전적인 브랜드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옮겨가고 친환경과 본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질적 변화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의 회복, 정부 역할의 균형 회복, 각 조직의 변화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흑사병의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됐듯 이 세계적인 희생이 진정한 21세기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이 절실하다. 모든 이가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갈 수 없다. 해외여행은 지나간 사진첩에서나 떠올려야 하는 추억이 됐다. PC방, 노래방, 클럽은 문을 닫고 분배할 쇼핑몰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다. 2019년 SF 영화에서 이런 설정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무리 영화라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첨단 기술과 첨단 의학 시대에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말했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현실이 됐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달라진 적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았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이후 모든 나라로 확산되며 엄청난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8월 12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2,050만 명을 돌파해 2009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670만여 명을 감염시켰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기록을 3배 이상 압도하고 있다. 잠정 치명률도 약 3.6%로 신종플루의 치명률보다 약 12배에 달하는 위험한 수치다. 모두가 뒤바뀐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불안과 공포감은 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백신이 상용화될 기약은 아득하다. 심지어 영국 면역학계의 권위자인 마크 월포트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현재 바이러스의 자체의 확산과 종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흔들어 놓은 소비와 경제의 향방을 그려보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이보다 더한 역경에도 인류는 언제나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변화가 감지되면 새로운 적응을 시작하는 존재다. 다시 말해 큰 변화의 타격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1년 소비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이 책이 집필되는 시점에서도 코로나 사태는 급격하게 그 양상이 바뀌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변화의 양적, 질적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첫 트렌드 키워드로 브이노믹스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나아가 우리가 경제, 소비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기도 하다. 그 질문이란 다음 네 가지다. 첫 번째, 경기의 반등, 즉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 번째,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네 번째,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마침 질문마다 주요 단어에 V를 포함하고 있다. 브이노믹스가 제기하는 이 4V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해보자. 질문 1.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K자인 양극화 속에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 보일 것. 경제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메르스, 사스, 조류 독감 등의 다양한 역병들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았다.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타격도 그에 못지않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세계 경제의 성적표는 사상 최악이다.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야말로 경제적 재난사태다. 사태 회복 후에도 90% 경제가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90%의 경제로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코로나의 이후의 경제를 예측하면서 언급했던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 고용, 생산 등 경제활동이 정상 수준의 90%만 작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경제 성장률이 1%만 떨어져도 길거리 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는데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반등할 것인가?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일견 V자형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만약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성장률은 전년과의 대비이기 때문에 2020년의 충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소위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0년 실적이 나쁠수록 상대적인 반등의 폭이 커 보이는 착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2020년 상반기 예금은 109조 원 늘었다. 이른바 보복 소비보다는 보복 저축이 늘었던 것이다. 재난 상황을 경험한 가계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를 하기보다 저축으로 대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인다. 소비자와 기업이 선택적으로 소비 투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거시지표가 V자를 그린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산업별, 업종별로 그 회복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 회복의 모양을 두고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빠른 회복을 의미하는 V자, 상당 기간 침체 후 회복을 의미하는 U자, 하락 후 장기적인 정체를 의미하는 L, 등반을 반복하는 W, 완만한 회복을 의미하는 나이키 로고 모양 등이다. 하지만 최근 가장 유력한 설명은 K자로 이는 상향 회복과 하향 침체가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가 6월과 7월의 전월 대비 21.5%와 14.4%로 생산이 증가하고 다른 업종별로 비교적 스테디한 상황을 보이며 반등했다. 반면 서비스업 지수는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3월 마이너스 5%, 4월 마이너스 6.1%, 5월 마이너스 0.1%, 7월 마이너스 1.3%를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인 K자 현상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제 경제 회복은 더디게 일어나 경기 동향 지수도 K자형을 보이고 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3으로 경기 회복 기준인 100선을 넘어선 반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아직도 97.2%로 100선에 못 미치고 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국면과 전환에 대한 단기 예측에 사용되는 반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실제 경기 순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치다. 경기 동향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지수는 대체로 동행해 왔으나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후 그 격차가 대폭 커졌다.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 경제 상황은 회복과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길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주를 대표하는 협회, 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주요 골목상권 업종들의 하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에는 50.6% 이상 폭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K자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세 차례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의 주가는 평균 6% 상승한 반면 하위 25% 기업의 주가는 약 44%가량 하락했다. 사실 K자인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적 충격이나 바이러스 창궐 같은 재난 상황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K형은 전체적인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승할 수도, 하강할 수도, 흔들릴 수도 있다. 산업별로도 달라지는 변화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본서에서는 업종별 회복의 양상을 첫 번째로 빠른 회복을 보이는 V형,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느리고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U자형,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거듭하면 W자형, 네 번째로 이미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되는 S형, 코로나로 일시적 특수를 보이는 A역형의 다섯 유형으로 나눈다. 이런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첫 번째, 대면성이 얼마나 높으냐다. 대면성이 필수적일수록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강하고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둘째, 기준은 대체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다. 예컨대 마트에서 사던 생수는 인터넷 쇼핑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반면 술집이 문을 닫으면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집에 들어와 마실 수는 있지만 홈술이 친구들과의 건배나 연인 간의 미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다시 문을 연다는 뉴스가 나오면 저녁 약속을 잡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대체가 완전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빠르다. 셋째는 기존에 진행되던 트렌드와 얼마나 부합하느냐다. 언택트 혹은 집 관련 소비는 이전부터 상승 기류를 타던 업종인데 코로나19로 가속화됐다. 이런 업종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트렌드와 무관하게 코로나로 반짝 특수를 누렸다면 사태 이후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상의 기준과 2020년 3분기까지 실제 매출을 적용하면 이 다섯 유형을 다음에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경기 회복 유형화 표를 참조하듯 이렇게 세분화된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의료라도 내과와 성형외과가 다르고 성형외과 안에서도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유형과 대응책이 다르다. 따라서 피부팅을 모색하는 사업자들이나
방역 정책을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 모두 이런 미묘한 유형 차이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V형 빠른 회복형. 대면성이 높아 초기에 강한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내과, 소아과, 치과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치료를 위해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학습지, 가사지원 서비스, 과외 등 방문형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이 역시 V자형 회복이 기대된다. 마스크 때문에 주춤했던 색조 화장품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집에서 TV로 보면 감흥이 떨어지는 뮤지컬 공연이나 대체가 쉽지 않은 테마파크, 미용실 등도 같은 맥락에서 V형으로 분류했다. 두 번째로 U형, 완반한 회복형. 대면성이 높은데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 가장 타격이 큰 유형이다. 해당 소비가 긴급하지 않거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오래 남을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업황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완만한 회복이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해외여행, 면세점, 출장, 비즈니스맨, 관광객 대상 호텔, 외국인 대상 성형외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에 자리를 내주고 노래방, 헬스클럽 등은 출입 제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수지역 편의점과 정장룩 등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W형, 물결형. 대면성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강해지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형이다. U형과 다른 점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업종이기 때문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바로 회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식당, 카페, 술집, 극장이 대표적인 예다. 극장은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대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극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대형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가 주는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복합 쇼핑몰, 백화점도 이 유형인데 대형마트와 달리 필수품을 조달한다는 측면보다는 쇼핑 자체가 하나의 재미가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입지한 특수지역 편의점도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실제로 방역 단계가 완화되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 S자형, 가속형.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트렌드에 부합해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그 성장이 가속화된 유형이다. 언택트, 직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 배달, 배송 같은 비대면 유통이나 기존에 소비인과 증가하고 있던 캠핑, 골프, 국내 휴양지 및 호텔에서의 호캉스 등이 코로나 수혜를 입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홈트, HMR, 간편 가정식, OTT 서비스, 문형 콘텐츠와 주거지역의 편의점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런 산업을 다음 유형인 코로나 특수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트렌드를 타고 꾸준한 성장을 이미 보여왔으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V자형, 코로나 특수형. 코로나 사태로 반사적 수요나 소위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해 특수를 이뤘던 유형이다. 재택근무, 재택학습이 늘며 크게 각광받았던 화상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위한 컴퓨터, 태블릿, 출국이 어려운 관광객이 찾아왔던 국내 여행지, 해외여행 갈 돈을 모아 샀다는 사치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매가 늘었던 가정용 가구, 대형 TV, 프로젝터, 마스크로 상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구매했던 피부관리, 기초 화장품, 재택근무 기간을 이용했던 내국인의 성형수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패션 쪽에서는 집과 관련해 홈웨어, 라운지웨어, 원말, 웨어룩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 유형의 상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매출에 바로 곤두박치지는 않겠지만
이전과 같은 꾸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S자형 가속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질문 2.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면, 비대면, 호남의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언택트일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키오스크나 앱 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처음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전염병 등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언택트 생활이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표주자인 아마존이 미국 주요 백화점의 폐점 공간을 물류창고로 활용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택트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확실하게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궁금한 것은 향후 언택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온택트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정말 모든 업무가 언택트, 온택트로 처리될까? 2020년 언택트가 가장 뜨거웠던 새 영역, 재택근무, 원격 수업, 비대면 유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재택근무의 향후 전망.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 시차 출근,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 그동안 도입하기 어려웠던 유연한 근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는 많은 조직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근무 형태다. 이제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는 당연 코로나 시대의 신데렐라로 부상했다. 줌은 팬데믹 이전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분야에서 하루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에 이르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고 2019년에는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으나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이용자 수가 순식간에 20배인 20억 명으로 늘어나면서 화제의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렇듯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가 주축이 되면서 조직의 채용 방법도 바뀌었다. 삼성은 63년 만에 첫 온라인 공채 시험을 실시했으며 주요 시중은행도 채용 시기를 정기 수시 모집으로 이원화했다. 돌발 악재가 부른 고육지책이지만 오히려 비효율 거품을 걷어내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SK텔레콤이 재택근무 한 달을 맞아 사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와 유사하거나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63.7%에 달했고 다소 불편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응답도 34%를 차지해 무려 97%가량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협업이 중요한 부서는 비대면이 당연히 효율을 떨어뜨리며 업무의 행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지시의 민감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한 데 따른 고충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근무 형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대면, 비대면, 혼합이 효율적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특히 어떤 KPI가 적용되는 업무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업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측정하는 지표를 KPI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과 위주로 측정 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서로 협력해 창조성을 발휘해야 할 때 혹은 포괄적인 KPI를 가진 업무는 시차 출근, 거점 근무 등 다소 유연할 수는 있겠지만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좋은 예가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다. 이 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사 재택근무를 공고한 상황에서 60% 재택, 40% 출근, 근무 중인데 각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일하면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상시 재택근무 유급휴가 무제한, 회식비, 비품 구입비 무제한,
출퇴근 시간 자유 등 느슨해 보이는 인사관리지만 단 하나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 결과 이 회사는 지난 5년 새 매출은 11배, 영업이익은 23배가 뛰었다. 스마트 스터디의 사례가 말하는 것은 성과 중심의 업무 성격과 조직 문화가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억지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과 능률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교육의 향후 전망. 대한민국 교육계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 하지만 우정은 원격으로 학습할 수 없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하며 대학생들은 강의실만큼이나 동아리와 학회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육은 직장보다 빠른 속도로 원상 복귀될 것이다. 하지만 학습 방법까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면 수업을 위주로 하되 온라인 수업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국 초, 중, 고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후의 변화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보완되는 블렌디드 러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응답한 교사가 56.9%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형태다. 면대면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결합한 학습이 가장 대표적이다.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엮이는 수업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의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로 일부 교과목 수업이 진행됐던 것이다. 온라인 강의가 교수, 학생 모두에게 익숙한 경험으로 자리 잡은 지금부터는 더욱 자유롭게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플립러닝 등을 혼합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중등 교육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면대면 교육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온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자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간적인 접촉의 상실, 나홀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한 동기 유발 저하를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유통의 향후 전망. 2020년은 비대면 유통이 크게 성장한 한 해였다. S형 성장에서 전술했듯이 이미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시장이 코로나19로 날개를 단격이 됐다.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대면 전세상거래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통 역시 그 형태는 근무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최적 지점을 찾아 여러 형태가 유연하게 뒤섞일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형태는 언택트 강화다. 롯데마트 서초점이 무인 셀프 계산대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0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필두로 패스트푸드, 커피, 호텔, 수산상, 편의점, 백화점, 도서관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에 탄 채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간 전략, 편리성 향상, 인간적 접촉의 부담 완화,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코로나 사태 해결 이후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형태는 언택트를 기초로 하되 인간적 접촉을 보완하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청라이점, 아모레스토어에는 언택트 존이 있어 고객이 혼자서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지만 바로 옆 카운셀링 존에서는 직원이 친절하게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메이크업을 도와준다. 방해받지 않길 원하는 젊은 고객과 응대를 바라는 중장년을 고객으로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분리한 것이다. 언택트와 인적 서비스를 최적으로 결합한 서비스 모델도 등장했다. 원더스라는 배송 전문 스타트업은 스마트폰 오늘 도착 서비스를 선보였다.